그럼 지금부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경제 유튜버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풍을 갈 때나 결혼식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확인하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장중이긴 한데 물론 지금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모르지만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코스피가 3% 넘게 이제 오르면서 코스피가 5,800인 시대에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는 영상 시청, 대통령님 모두 말씀, 주간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행사는 KTV를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우리 자본시장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도전적인 과제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Absolutely. We've very much seen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foreign investors in the Korean market, and part of the reason why foreign investors have been looking governance reforms that this new administration has undertaken. Honestly, to continue this, I think you need the same thing. You're going to need continued earnings growth and continued momentum on reforms.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엉터리 주식들이 많은 문제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정리할 게 많잖아요. 오랫동안 들고 있는 우량주가 있는데요. 제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도전과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나스닥처럼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또 청년 일자리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 속 내용을 보니 이재명 정부에서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영상 속 내용을 보니 이재명 정부에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 감각이 많이 부족해서 탁상 행정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정책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점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를 통해서 또 지속 성장의 토대가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국민들의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죠.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가지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또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지금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은 대개 제가 후보 때도 얘기를 했지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계속 파생된 문제이기도 한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죠. 지배 경영권의 남용. 분명히 알토라는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 이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지배권의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이죠. 아주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 되어버리거나 또 원상복구도 어렵게 주가 조작으로 회사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죠. 세 번째 문제는 뭐 약간의 국가의 정책적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에 중점이 있냐,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산업 경제 정책의 문제 또는 예측 가능성의 문제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였죠. 좀 잘 될라 그러면 뭐 휴전선에서 말폭탄이 오가다가 심지어 총격이 발생해서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의심을 또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죠. 또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그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죠. 근데 웬만한 경우는 그런 걸 특별히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만 과장될 뿐이죠. 또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를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군사력 평가,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방위 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사실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은 사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거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산업경제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산업경제정책 방향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또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죠. 주가 조작 폐가망신.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꿈도 꿀 수 없게. 그래서 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다 나와 있지만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걸 신고해서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하면 이제 원금까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건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 총액 제한 없이 30%? 30%까지 우리가 포상금을 하기로 했고 여기는 직접 가담한 사람도 포상을 하는 걸로 신고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처벌도 감면해 주는 걸로. 뭐 이런 아주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제도들 또는 뭐 금감원 중심으로 그 조사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고 실제 선거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뭐 입법이든 지침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안들 또는 뭐 정부가 만들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장단점이나 아니면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 텐데요.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라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뭐 그런 얘기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 중에 하여튼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 가게에 가면 저게 썩은 물건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죠. 어쨌든 그런 문제. 또는 벌써 상장돼 있는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또 일부 떼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 상장 문제도 그렇고 뭐 이외에 아주 다양한데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0.34밖에 안 돼가지고 당장 청산해도 그 사모아가지고 청산하는 게 훨씬 뭐 한 2배 정도 남는 이런 상황도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걸 개선하는 거. 하여튼 거래 시스템을 좀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은 많죠.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또는 산업의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뭐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이런 이제 양면이 있죠. 사실 작년에 2,500~600선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조정도 하면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뭐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허심탄회한 제안 부탁드리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 이것도 한번 이따가 토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용진 그 규제개혁위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되지? 그게 아마 미수거래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필요하면 뭐 조정을 좀 하는 의제 중에 하나로 만들면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자 미안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는 금융위원회 이혁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혁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그 방향과 실천 방안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반드시 바꾸겠다. 그 강력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고 1호, 2호, 3호 주가 조작 폐가망신 사건을 연이어 적발했습니다. 또한 1차, 2차,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등 과감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의 견조한 영업 실적도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주식시장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시장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합니다. 최고 수준의 경각심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 중이며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확대 방안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시세 조정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 체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네 가지 방향에서 그 길을 찾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이 함께 커지는 선순환 시장,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의 저승사자인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조회권, 특사경 인지수사권 등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과 몰수에게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부실기업과 동전주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 신뢰의 기반을 정부가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 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 쉐이밍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주주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시장, 그것이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모금자본 생태계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와 초대형 증권사를 통한 모금자본 신규 공급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 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민 체감형 신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외환 증권시장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외국인 투자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토큰 증권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열어가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정부는 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함께 이끄는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가려고 하는지 한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 실제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토론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참석자분들의 그룹이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룹별로 구별하기 쉽게 색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기준으로 우측편부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빨간색, 전문가는 보라색, 기업은 초록색, 정부 및 유관기관은 파란색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참석자분들께서는 저는 뭔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요? 아, 요렇게? 네, 이 점을 참고하시면 토론 시에 발언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부, 위기에 강한 시장, 증시 상황 진단 및 대응 과제. 오늘 토론의 일부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 충격에 따른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진단하고 대응 과제를 토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최근 촉발된 중동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증시 변동성도 커진 상황인데요. 증시에 대한 최고 전문가분들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들어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증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권구현 서울 리서치 총괄 전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중동 사태 그리고 유가 급등하면은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2022년 러우 전쟁 때 그 사태,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유가가 그때 뭐 $15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기억하면은 그 당시에 한국 경제와 한국 시장이 어떤지를 보고 일단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유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2022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후에 한국 경제의 그 대외 그 기초 체력,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한 3,800억 불 정도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붐에 가장 수혜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니까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 낮지만은 그리고 사실 불확실성이 많지만은 2, 3년 전에 비해서는 한국의 대외 경제 체력은 뭐 2배 이상으로 좋아졌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상수지를 많이 보는데 경상수지를 보면은 작년에 1,250억 불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최고 많은 액수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산하면은 유가가 올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뭐 시나리오가 많긴 한데 그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면은 2022년 같이 $100 수준, 평균 $100. 평균 $100니까 뭐 $150도 올라갔다가 후반으로 가면 진정되면은 뭐 $70, $80, $90로 하더라도 평균 $100 정도가 2022년 수준이었는데 평균으로는 그 정도 되더라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0억 불 이상이니까 작년에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로는 10% 이상이니까 뭐 아마 글로벌리 넘버1, 넘버2 아마 대만이 아마 넘버1이 될 것 같고 한국이 넘버2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예전하고는 굉장히 한국 경제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환시장을 이제 조금 염려를 하는데 외환시장 수급도 작년 말에 정부에서 한 그 정부 조치 그리고 또 최근에 후속 조치 같은 것 등으로 저희들은 수급도 그 유가가 진정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대응 방안으로서는 그 시적인 측면에서는 중동전이 저희들은 장기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또한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는 그 첨단 IT 중심으로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K-shape, K형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타 제조업, 그러니까 BIT 제조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유가 충격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 사실 과잉 생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을 준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역계층과 전략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 그룹에서 한 분 더 손을 들어주신 동국대학교의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현재 우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이제 3가지 층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치는 변동성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이 유가에 취약한 거시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우리 증시 고유의 변동성 부분입니다. 최근 1년의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빠르게 성장해온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점 대비 낙폭이 과거 위기시 대비 제한적이고 이 견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과도해 보이는 우리는 증시의 변동성이 이 3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앞으로 기대되는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는 2가지 펀더멘탈이 모두 작용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 분명히 견조해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표나 통계상의 수치를
수치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 그룹에서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 그룹에서 아무도 안 계실까요? 말할 사람이 없나 보네. 네, 바로 옆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장동민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도 다들 저 전문가 분들이시고 뭐 고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뭐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의 영역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도 그렇지만 또 우리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세를 조종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주가 조작, 패가 망신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들을 기만하려는 세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계시는지, 주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합동 대응단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 단호한 실행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발언하실 건가요? 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장의 황선호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단장 황선호입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모든 말씀에서도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4대 요인 중에 하나로 주가 조작을 지목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합동 대응단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작년 7월 30일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학원장, 병원장 등 슈퍼리치들이 장기간 공모한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M&A 등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으로서 이것도 역시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